여기 2014년형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신형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정말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차를 직접 운전해보고 도로에서의 주행감에 대한 피드백도 드릴게요. 또한 이 영상에서 이 차량에 대한 모든 기술적 데이터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별도의 영상에서는 정적인 리뷰로 차량에 대해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주행에 관해서도 이 영상에서 모든 것을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 계시고 이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나 일반 롱 레인지 또는 모델 Y, 모델 S, 모델 X를 시승해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띄워드릴 QR코드를 통해 시승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승 예약이나 차량 구매 또는 차량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설명란에도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차량은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이 새로운 퍼포먼스 모델 3와 이전 모델의 차이점으로 말씀드리자면 훨씬 더 세련되고 멋지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장착된 단조 알로이 휠이 정말 환상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퍼포먼스 모델을 위해 휠도 개선되었습니다. 앞뒤 모두에 사피스톤 레드 브레이크 캘리퍼와 통풍 브레이킷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리뷰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아름다운 새로운 전면 범퍼에는 에어 인테이크와 새로운 립이 적용되어 있고, 후면 하단 범퍼 역시 훨씬 더 멋지게 보이며 에어 디퓨저도 훨씬 더 공격적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뒤쪽에는 이 배지가 있고 카본 파이버 립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즉 실내와 실외 모두에 카본 파이버가 일부 사용되었습니다. 어쨌든 실내로 들어가 보면 알루미늄 페달이 있습니다. 퍼포먼스 버전 전용의 새로운 시트가 적용되어 있으며 중앙에는 퍼포먼스 로고가 있습니다. 시트가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저는 측면 지지대가 마음에 듭니다. 시트가 꽤 크고 양쪽에서 몸을 아주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일반 모델 3 하이랜드처럼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여기에 카드를 남겨둘게요. 이제 몇 가지 기술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더 길어질 예정입니다. 이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의 가격은 490유로입니다. 물론 어느 나라에 계신지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토파일럿, 향상된 오토파일럿, 색상 등 추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거의 기본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이 가격에 퍼포먼스 모델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 차량은 4륜 구동입니다. 전기 모터가 2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있는 전기 모터는 완전히 새로운 모터입니다. 이 퍼포먼스 모델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뒷부분 모터는 롱레인지 버전과 다르기 때문에 세팅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총 출력은 460마력입니다. 공식 주행거리는 VLTP 기준 528km로 추정됩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62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로백은 3.1초입니다. 회전 반경은 11.7m입니다. 차량 무게는 1929kg이고 지상고는 12.8cm입니다. 전비는 16.7kWh이고 배터리 총 용량은 78.1kWh입니다. 실제 사용 가능한 배터리 용량은 75kW입니다. 배터리는 리튬 NCM 400V입니다. LG M50 타입의 배터리이고 DC 충전 속도는 250kW입니다. 공기저항 계수는 0.29로 자동차 중에서 최고의 수치 중 하나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또한 새로운 서스펜션 세팅이 적용되어 있으며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차량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차량이 업데이트를 할 때 서스펜션도 함께 업데이트되어 앞으로 무선으로 OTA 서스펜션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스펜션을 세팅하거나 개선할 수 있고 도로 반응성 등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서스펜션이란 차량이 주행 모드, 지형, 도로 상태, 주행 조건, 위치, 가속도 등에 따라 파워를 분배하고 서스펜션의 무게도 분산시켜서 완벽한 밸런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단조 퍼포먼스 알로 이 휠도 보셨죠?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V3 트랙 모드가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메뉴로 들어가면 여러분 다이내믹스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칠 모드, 스탠다드 모드, 인세인 모드까지요. 이 모든 모드를 저희가 직접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승차감과 핸들링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핸들링과 서스펜션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로 할 수도 있고 좀 더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포티하게 좀 더 단단하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에서 직접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티어링 휠 설정입니다. 가볍게 할 수도 있고 스탠다드나 무겁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멋진 점은 트랙 모드로 들어가서 트랙 모드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로 들어가면 자신만의 프로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DA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SDA Dancars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 프로필을 만들면 SDA Dancars에서 파워를 어떻게 분배하고 배분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더스티어를 원하시나요? 그렇게 하면 앞바퀴에 트랙션이 더해집니다. 아니면 오버스티어, 즉 뒷바퀴에 파워와 트랙션이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을 바꿔가며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드에서는 약간 드리프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빌리티 어시스트에서는 필요할 때만 도와주도록 하거나 보조를 줄이거나 완전히 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정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회생제동입니다. 이 기능이 정말 멋진데 트랙 모드에서 회생제동의 강도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후 냉각 기능이 있는데 이건 트랙에서 주행을 마친 후에 차량이 정지해도 벤트가 더 빠르게 작동해서 차량을 식혀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랩마다 대시캠 영상을 저장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리고 드리프트를 위한 프리셋도 있습니다. 드리프트를 하고 싶다면 미리 프리셋을 설정해 둘 수 있고 그러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멋집니다. 이런 기능들은 확실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기능을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운전하는 게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나가볼게요. 트랙 모드로 들어가고 싶다면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잠시만요. 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이제 차량의 전원이 켜져 있지만 파킹 모드에 있어야 하고 파킹 모드에 들어가면 트랙 모드를 누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랙 모드를 활성화하는 거예요. 트랙 모드를 활성화하면 통풍구 소리가 들리고 차량이 트랙 모드 주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배터리를 조금 더 식혀줍니다. 트랙에서 주행하면 나중에 뜨거워질 걸 차량이 알고 있어서 미리 조금 더 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변의 온도를 표시해 줍니다. 브레이크 온도, 모터 온도, 배터리 온도, 타이어 압력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는 브레이크와 앞쪽 모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진 기능이에요. 또한 SD 팔렌 차량에서 어떤 설정이 적용되어 있는지도 보여주고 여기서 바로 설정 메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프로필 상태에서도 설정을 변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정말 멋져요. 그리고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다이내믹스로 가서 트랙 모드를 한 번 더 누르면 트랙 모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환풍기가 멈추는 소리가 들리죠? 이제 운전해 봅시다. 7모드, 스탠다드, 가벼운 스티어링 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놀아볼 거고 영상에서 더 많은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게요. 재미로 소비량도 리셋할 거고 물론 차량도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에요. 정말 출력이나 성능 면에서 그리고 이 차를 판매하는 가격을 생각하면 적어도 저한테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이렇게 좋은 가격에 이렇게 많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니요. 그리고 6만 유로 이하에 살 수 있는 슈퍼카 중 하나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진짜로 놀라워요. 어쨌든 물론 최신형인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사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재 시장에 나온 최신 버전이에요. 또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고 싶을 때 위아래로 쉽게 스와이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비상 상황에서는 위쪽에 있는 버튼들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진 주차를 하거나 다른 작업을 할 때 만약 화면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위쪽에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요. 이제 정말 멋진 걸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바로 자동 주차 기능입니다. 이건 일부분들이 차량에서 받은 새로운 업데이트인데 이 차가 주차장에서 얼마나 잘 주차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차와 함께 재미있는 시간도 가져볼 거예요. 이번 영상은 정말 길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보여드릴 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어컨 시스템은 낮은 온도로 설정할 거예요. 여기 두 대의 차 사이에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기 스티어링 휠에서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 이 차들 주위를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아니면 굳이 활성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굳이 활성화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그냥 이렇게 돌면 되죠.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화면을 확장하면 지금 화면에 P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P 보이시죠? 이제 해야 할 일은 이 P를 누르고 그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차가 주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 카메라를 활성화하고 싶다면 안전을 위해 카메라를 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걸 보고 싶다면요. 하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아니면 그냥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네,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거울을 확인하고 모든 게 괜찮은지 봅니다.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아무것도 누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차가 스스로 주차를 합니다. 정말 멋진 기능이에요. 시간이 된다면 그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차가 주차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주차가 끝나면 자동으로 파킹에 들어갑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밀해서 이렇게 잘 작동하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한번 시도해 볼게요. 시간이 있을 것 같진 않네요. 그리고 또 하나 멋진 점이 있어요. 바로 여기 설정이 있습니다. 다이내믹 메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있네요. 자동 파킹 해제 기능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지금 파킹 상태라고 해볼게요. 지금 P, 즉 파킹에 있는 거죠. 이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내 뒤에 뭔가 있다는 걸 인식해서 굳이 스와이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으로 작동해요. 브레이크를 밟고 그 다음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가 뒤로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차가 앞으로만 갈 수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죠. 이게 정말 편리해요.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고 멋진 기능들이 엄청 많아요. 어쨌든 테슬라 차량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다른 점은 항상 업데이트가 제공된다는 거예요. 차를 구매할 때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2년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수많은 새로운 옵션, 기능들이 생긴 걸 알게 됩니다. 좌석이 훨씬 더 편안해졌어요. 통풍 시트가 있고 기능이 잘 작동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정말 쾌적하게 작동합니다. 이 점이 정말 좋아요. 시트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시트 포지션도 정말 좋아요. 이전 퍼포먼스 버전 모델 3에 비해 확실히 큰 개선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훨씬 더 완성도 높은 차량이 되었으며 시야도 탁월합니다. 이 차는 정말 운전하기 쉬운 차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 이 사람이 어떻게 주차했는지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엄청 빠르게 운전할 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 지금 우리는 7 모드에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스티어링과 핸들링은 스탠다드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 말은 도심에서 운전하거나 평범하게 운전하고 싶을 때 완벽하게 균형 잡힌 상태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참고로 이게 바로 새로운 속도 제한 알림이에요. 비활성화하고 싶으면 그냥 한 번만 누르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놀랐던 점은 서스펜션이 정말 좋다는 사실이에요. 이 새로운 어댑티브 서스펜션은 정말 훌륭합니다. 이 서스펜션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줘요. 스포츠 모드와 컴포트 모드 사이의 차이가 정말 커서 확실히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방지턱이 많은 이 도로를 달려보면 그 차이를 직접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놀라운 점은 같은 차량에서 슈퍼 편안한 일반 모델 3 하이랜드처럼 탈 수 있지만 동시에 파워가 필요하고 좀 더 단단하고 핸들링이 좋아야 할 때는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면 완전히 새로운 차를 타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속을 해보면 정말 부드럽고 쉽습니다. 출력을 천천히 내주기 때문에 연비도 좋게 나올 수 있어요. 완벽합니다. 조향도 아주 잘 보조되고 정말 좋아요. 설정 방식이 정말 완벽해요. 그리고 여기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이전 버전과 비교해서 서스펜션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요.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행 감각도 전반적으로 훨씬 더 고급스럽고 훨씬 더 부드러우며 확실히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설정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대단한 작업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도 이 차를 쉽게 운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첩합니다. 맞아요. 이게 바로 그 단어예요. 민첩합니다. 이 새로운 3D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볼 수 있는데 뭐라고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멋져 보여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차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멋지게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방음도 이중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방음 성능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외부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트램이 있는데 이게 소음을 많이 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차들이 오가는 것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꽤 조용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은 차 안이 조용한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주된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깊은 차분함과 편안한 이완감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음이 훨씬 더 개선된 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가자, 얘들아. 그리고 지금 여기 시각화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이 길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차에 대해 말씀드릴 게 정말 많거든요. 이것 좀 보세요. 얼마나 멋진지. 그리고 주변도 볼 수 있어요. 세상에 화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지 좀 보세요. 아마도 이 지점을 안전하게 지나가려면 적어도 1명 정도의 인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렵네요.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꽤 빨리 갈 수 있겠어요. 전혀 가능성 없네요. 진짜 가능성 없어요. 진짜 가능성 없어요. 여기서 1시간은 있어야겠네요. 좋아요. 저기에는 신호등이 있어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면 가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붐빌 때는 거기서 10분이나 머물러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들이 버튼을 누르면 빨간불이 켜지는 신호등을 설치해야 해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머무르고 이렇게 하면 정말 미친 듯이 위험해요. 진짜 너무 쾌적해요. 이 차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오늘 모델 Y에서 내려서 이 차를 탔는데 운전하면서 이 시트에 앉으니까 훨씬 더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랑 여기 옆 지지대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낮이나 밤이나 밝아요. 스티어링 휠의 모양이랑 촉감도 정말 좋아요. 잘 모르겠어요. 자세가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차는 이런 부드러운 세팅에서도 지면에 잘 붙어 있어요. 조향이 얼마나 직접적이고 좋은지 벌써 느껴져요. 이제 고속도로로 갈 거예요. 가속도 좀 해보고 0에서 100까지도 해볼 수 있으면 해볼게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도시에서 방지턱이나 구멍 같은 걸 지날 때 정말 편안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서요. 여기로 지나가세요. 오늘은 지금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로터리에서 정말 민첩하게 움직여요. 안정감도 느껴지고요. 정말 좋아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제 멋진 점은 우리가 스탠다드 모드로 바꿀 거라는 거예요. 스탠다드는 약간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출력도 중간 정도로 제공해 줍니다. 이제 완전히 인세인 모드까지 올려볼 거예요. 인세인 모드는 스포츠 모드 같기도 하고 아니면 최대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행감과 핸들링을 스포츠 모드로 스티어링 감각도 무겁게 설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이나 스포츠 모드로 달릴 때 느껴야 하는 감각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제어력과 안정성을 얻을 수 있어요. 트랙 모드로는 주행하지 않을 거예요. 트랙 모드는 일반 도로에서 운전하기에는 다소 위험하니까 만약 이 차를 구매하신다면 트랙 모드는 도로에서 절대 사용하지 않으시길 정말 추천드려요. 정말 위험합니다. 이 차는 엄청나게 강력해서 오랜 경력을 가진 전문 드라이버가 아니라면 절대 피하셔야 해요. 이게 제 추천입니다. 그리고 이미 차가 엄청난데 굳이 트랙 모드로 놓을 필요도 없어요. 곧 보시겠지만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만 해도 충분히 미친 성능을 보여줍니다. 네, 확실히 여기서 엄청난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운전 자세도 좋고 곳곳에 부드러운 소재가 많이 사용됐어요. 거의 모든 곳에 부드러운 소재가 적용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리뷰 영상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스포츠 모드인데 가속이 훨씬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바로 느껴져요. 와, 서스펜션도 훨씬 좋아졌네요. 차가 정말 안정적으로 잘 버텨줍니다. 오우.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반응이 정말 미친 듯이 즉각적이에요. 이제 물론 오토파일럿도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에는 향상된 오토파일럿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차선 변경도 할 수 있어요. 조금 있다가 차량이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차선 사이를 유지하며 가속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앞차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여기서 내 차와 앞차 사이의 거리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작동해요. 아마 시장에 나와 있는 오토파일럿 중에서 최고 수준일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잘 작동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오토파일럿에 집중하지 않을 거예요. 제 채널에 오토파일럿 관련 영상이 몇 개 있으니까요. 보고 싶으시면 꼭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이 차에는 혹시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사각지대 감지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차량이 있으면 이 근처에 빨간 점이 나타나요. 아마 이 영상에서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차선 변경도 때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터리에서도 익숙해질 수 있어요. 저는 중간 차선으로 가고 싶어요. 와, 그런데 정말로 제어가 잘 됩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을 활성화해 볼게요. 오토파일럿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이 휠에서 간단하게 활성화할 수 있고, 지금 차가 차선 사이를 유지하면서 앞차의 움직임에 따라 가속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말 잘 작동하고 있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저는 천천히 가고 싶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곧 가속 같은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즐기시면서 그때까지 제가 보여드릴 기능들을 감상해주세요. 네, 정말 멋져요. 작동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새로운 시각화도 환상적입니다. 내비게이션도 정말 훌륭해요. 여기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집으로 목적지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정말 순식간이에요. 보세요. 빠르죠? 교통 정보도 보여줍니다. 모든 정보를 다 보여줍니다. 정말로 아주 빠르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 사도 정말로 아주 훌륭합니다. 여기 운전대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주변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카메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편리해요. 운전 중에도 만약 100m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물론 저는 후방 시야가 꽤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를 활성화해서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리해요.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차는 여전히 스스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내볼게요. 120km까지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속도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은 방음 측면에서 위쪽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이 창문 쪽에서는 바람 소리가 훨씬 적어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타이어에서 약간의 소음이 들리긴 해요. 우리는 20인치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뒷바퀴는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실제로 더 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차는 스포티하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반 모델 3 하이랜드에서는 즉 캐빈 내부가 훨씬 더 조용할 거예요. 하지만 이 모델에서는 이런 소음이 꽤 정상입니다. 아스팔트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건 확실히 정상입니다. 어쨌든 제가 직접 운전해 볼게요. 뭔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뭔가 보여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지금 이 차가 말씀드렸듯이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방향 지시등을 켜면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주면 보세요. 차가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합니다. 와, 이게 바로 향상된 오토파일럿이죠. 왼쪽으로 가도 마찬가지로 차선이 바뀝니다. 조금만 도와주고 신호를 주면 바로 이렇게 차선이 바뀌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능은 향상된 오토파일럿 옵션을 선택하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쓸지는 모르겠지만 꽤 멋진 기능이에요. 이건 꽤 안전한 기능이에요. 제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는 정말 놀라운 기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더 빠르게 달려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빠른 속도로 말이죠. 곧 들으시겠지만 이렇게 차량을 운전할 때 소리가 어떤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이 충분합니다. 지금처럼 시속 130km로 빠르게 달려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바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차의 안정성도 정말 뛰어납니다.
정말 정말 좋아요. 안정성은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예를 들어 시속 130km로 달리다가 아니면 120km로 달리다가 가속을 시도해도 오호호 시트에 몸이 밀려나요. 정말 미쳤어요. 미쳤어.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장난 아니에요. 완벽해요 정말. 그러니까 힘이 넘칠 정도로 충분합니다. 사실 이 차가 제공하는 이 정도의 파워는 필요도 없어요. 트랙 모드는 그냥 미친 듯한 추가 보너스일 뿐이고 없어도 정말 환상적으로 좋습니다. 안정성도 정말 좋고 이전보다 핸들링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이제 곡선 구간을 달려보면서 그걸 보여드릴게요. 훨씬 더 좋아진 핸들링입니다. 이전 버전과 비교하면 정말 안정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저희가 한 바퀴 돌아볼 건데 운이 좋으면 가속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런치 컨트롤. 근데 정말 주행이 너무 부드럽네요. 지금 킬로미터당 214마트시를 기록하고 있어서 마지막에 소비량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거울과 차량 주변 시야도 완벽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 운전이 좀 그리웠어요. 2019년형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를 탔었는데 정말 그 차에 너무너무 만족했었죠. 운전이 정말 재미있고 주행도 아주 안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테슬라 모델 Y에서 왔는데 모델 Y는 좀 더 높고 가족용 차량에 가깝죠. 그런데 지금 이 모델 3 퍼포먼스에 앉아 있으니 와 정말 재미있고 미친듯이 즐겁고 주행도 정말 안정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정말로 저는 모델 Y보다 모델 3가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게다가 주행거리도 더 길고 운전의 재미와 다이내믹도 더 뛰어나요. 하지만 모델 Y는 공간이 더 넓죠. 그건 확실해요. 모델 Y가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죠. 잘 모르겠어요. 선택하기가 정말 어렵네요. 그런데 이 차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네, 이제 여기서 나가볼게요. 여기서는 확실히 볼 수 있어요. 와, 도로 위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달려요. 정말 재밌어요. 미칠 정도로요. 저 뒤에 또 다른 차가 있네요. 아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차가 충분히 약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환상적이고 확실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 수 있을지 보죠. 제로. 세상에 와 진짜로 잠깐 심장이 완전히 멎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노면을 잡아주는 그립감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노면을 잡아주는 방식이 정말 대단해요. 정말 미쳤어요. 지금 포르쉐 타이칸과 같지는 않더라도 정말 비슷해요. 이제 테슬라는 주행 다이내믹스 면에서 정말 큰 발전을 이뤘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좋아요.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브레이크 감각도 정말 좋아요. 정말 재밌어요. 운전하는 게 너무 즐겁고 앞차를 배려하면서 달려야 하니까 이제 다시 나가야겠네요. 정말 놀라운
정말 대단한 차예요. 아, 원래 좋을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랬네요. 대시보드에 고급스러운 카본 파이버 소재가 섬세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는 단순히 차의 전체적인 무게를 혁신적으로 줄여주어 주행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동시에 시각적으로도 훨씬 더 세련되고 스포티한 외관을 완성하기 위한 디자인적인 요소이기도 해요. 여기 밖으로 직접 나가서 이 차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정말이지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디자인과 만듦새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멋지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는 주행 시 정말 뛰어난 안정감을 선사하고 있어요. 이제야 이 차의 진정한 가치와 매력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주행 중 서스펜션의 부드럽고 정교한 움직임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한 번만 더 브레이크와 가속을 시도해 볼게요. 이번에는 와, 세상에 정말 미쳤어요. 정말 대단해요. 정말 놀랍고 대단하게 미쳤어요. 정말 대단하고 놀랍게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르네요. 와,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서도 80에서 처음 가속할 때 정말 순식간에 130까지 올라가요. 시간이 전혀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와, 이 차 뭐죠? 이 차 뭐죠? 이제 고속도로에서 저런 요철을 보면 그 느낌이 정말 정말 기분이 끝내줘요. 참고로 이건 와이퍼입니다. 와이퍼도 꽤 좋고 정말 조용해요. 물이 와이퍼에서 나와요. 와이퍼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앞유리를 정말 잘 닦아줘요. 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서스펜션 세팅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멋진 차예요. 노면에 정말 잘 붙어 있어요. 고속에서도 전혀 문제 없어요. 마치 아주 천천히 운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프리미엄 자동차라는 뜻이죠. 더 빠르게 달리는데도 더 느리게 달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좋은 차음성과 아주 훌륭한 기계식 파워 서스펜션 덕분이에요. 타이어, 실내 핸들링, 다이내믹함, 모든 게 정말 잘 세팅되어 있어요. 이제 다시 오토파일럿을 설정하면 차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지금은 속도도 유지하고 차선도 잘 지키고 있어요. 언제냐면 바닥에 차선이 그려져 있을 때요. 하지만 항상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운전 중에는 반드시 두 손을 핸들 위에 안정적으로 올려두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주변 도로 상황에 항상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탑승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이 차가 정말로 마음에 듭니다. 이 차량을 정말 많이 좋아하고 있으며 특히 이 차의 세련되고 멋진 외관 디자인 또한 정말로 마음에 듭니다. 이전 버전보다 훨씬 멋져졌어요. 게다가 범퍼와 디자인 그리고 그걸 구현한 방식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게다가 휠도 정말 멋져 보여요. 그리고 이 모델을 가진 몇몇 오너들을 봤는데요. 그분들은 휠에서 플라스틱 캡 일부를 빼내더라고요. 그러면 휠이 훨씬 더 멋져 보여요. 지금은 너무 빠르게 운전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도심의 도로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운전하며 주변 경치를 충분히 즐겨볼게요. 이렇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우리는 7 모드로 전환하고 스티어링 휠은 표준 라이트, 서스펜션도 표준으로 설정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로 서스펜션이 훨씬 더 부드러워진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정말 편안하게 느껴져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서스펜션은 제 테슬라 모델 Y 2013년형보다 확실히 더 좋아요. 정말 더 좋습니다. 이제 가속도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가벼워져서 도심 주행이나 일반적인 경제 운전에서 좋은 느낌을 줍니다. 스티어링도 와우, 이제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요. 확실히 느껴지는데 정말 부드럽고 좋고 로터리에서도 조작이 아주 쉬워요. 여기서는 방향 지시등을 돌리기가 약간 더 힘들지만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속도를 좀 더 줄이면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확실히 느낌이 다릅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스포츠 모드와 컴포트 또는 일반 스탠다드 모드, 7 모드 사이에는 확실히 차이가 느껴져요.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다른 차를 타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제 테슬라 모델 Y에 이런 기능들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렇게 주행 모드를 전환할 수 있고 서스펜션이 어댑티브로 작동하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똑똑한 기능들이에요. 댐핑 시스템과 서스펜션 등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설정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사용된 소재도 다릅니다. 그리고 참고로 카메라가 조금 일찍 꺼져서 에어컨을 조금 더 세게 사용했어요. 아마 고속도로에서 눈치채셨을 거예요. 제가 멈춰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멈췄어요. 에어컨을 더 세게 틀고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말 멋진 차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모두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됐어요. 여기는 정말 엄청나게 부드럽고 좋아요. 여기에는 이런 부드러운 카페 소재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정말 품질이 좋아요. 꽤 괜찮고 여기에는 꽤 큰 방지턱이 있는데 바로 느껴져요. 소리로도 알 수 있고 훨씬 더 좋아요. 여기 서스펜션은 정말 큰 구멍도 잘 흡수해요. 지금 우리의 테스트에 완벽하게 어울려요. 정말 편안하게 느껴져요.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니 믿기지 않아요. 그리고 제 테슬라 모델 Y,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가 생각나요. 정말 기억나요? 정말 서스펜션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2019년식 테슬라 모델 3에서는 서스펜션이 너무 딱딱해서 그게 제 불만 중 하나였어요. 이 차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이제는 정말 불평할 게 없어요. 완벽해졌어요. 정말 완벽해요. 여기처럼 도로가 완벽할 때는 엄청 부드럽고 마치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시트도 예전에는 제 불만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차가 정말 완성도가 높고 완벽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이 차에 대해 불평할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여기 있었으면 하는 몇 가지가 있지만 불만은 전혀 없어요. 바라는 점은 있지만 불평은 없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겠죠? 예를 들어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작은 화면이 있어서 가끔 내비게이션이나 속도를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 화면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아서 그것에 대해 불평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긴 해요. 그 외에는 정말 다 갖췄어요. 통풍 시트도 있고 더 필요한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잠깐만요. 아, 맞다. 여기 깜빡이 말인데요. 이렇게 로터리에서는 그다지 재미있진 않아요. 하지만 큰 곡선을 돌지 않고 작은 곡선이나 그런 걸 돌 때는 아니면 천천히 움직일 때는 바꿀 시간도 있고 깜빡이를 켤 여유도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그런 선택지가 없을 때도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 그런 기능이 생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참고로 테슬라가 곧 부크레슈티에 새로운 전시장을 열 예정이에요. 아주 크고 멋진 전시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나 일반 모델 3 롱레인지 또는 Y나 X를 시승해 보고 싶으시면 여기서 모든 차종을 다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게요. 시승을 예약하고 싶으시면 화면에 QR 코드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승을 등록하고 예약하고 싶으시면 꼭 해보세요. 왜냐하면 네,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관점에서 보면 전기차를 알아보고 계시면서 테슬라 모델 3을 시승해 보지 않으셨다면 꼭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꼭 시승해 보세요. 아니면 일반 자동차를 알아보고 계시더라도 진짜 꼭 한번 시승해 보셔야 해요. 아직 운전해 보지 않으셨다면 다른 차를 사기 전에 꼭 한번 운전해 보셔야 해요. 정말 마음에 드실 수도 있으니까 꼭 시승해 보세요. 이거 보세요. 차가 여기서 주차 공간을 찾았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도로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차 버튼을 누르면 이 구역에 차가 확실히 주차할 거라고 생각해요. 와, 진짜 멋지네요. 제 차에는 이런 기능이 없어서 아쉬워요. 자주 쓰진 않더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게다가 이 기능이 정말 멋지고 아마 이 주차 기능은 향상된 오토파일럿 옵션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기차가 약 10분 정도 지나가야 해서 잠시 카메라를 꺼야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기다렸어요. 문제는 소비량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킬로미터당 189W시를 기록했는데 에어컨을 많이 사용한 걸 감안하면 아주 좋은 수치예요. 시트의 통풍도 작동 중이고 에어컨은 3단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에어컨을 조금 더 세게 틀어뒀어요. 카메라도 가끔 뜨거워지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교통 체증 속에서도 이 버튼만 누르면 오토파일럿을 활성화할 수 있고 차가 알아서 모든 걸 해줍니다. 가속, 브레이크 이런 모든 것들을 간단하게 처리해주기 때문에 전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여기 철도길 위에서 좋은 점은 서스펜션을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는 요철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말 흥미롭고 소리도 조금 들어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제 생각에 테슬라가 서스펜션에 가한 개선점들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처음 모델 3을 떠올려 보면 정말 좋아요. 정말 좋고 방지턱을 넘을 때 들리는 그 소리 정말 고급스럽고 깊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정말 인상적이에요. 여러분도 꼭 한번 직접 경험해 보세요. 꼭 와서 확인해 보고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봐요, 조향이 얼마나 가벼운지. 지금 바로 조용하고 가벼운 모드로 전환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오토파일럿을 활성화하면 차량이 가속과 제동을 모두 알아서 해줍니다. 네, 저는 적어도 이 도시에서는 오토파일럿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이곳은 운전하기에 정말 혼란스럽고 위험하거든요. 다른 운전자들 중 일부는 교통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저에게는 그게 별로 재미없고, 그래서 오토파일럿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괜찮지만 여기 시내에서는 직접 운전하는 게 더 나아요. 네, 물론 저렇게 교통 체증이 있을 때는 오토파일럿이 의미가 있지만 교통이 없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죠. 어쨌든 우리는 킬로미터당 195와트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운전하는 방식이나 제가 공조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식에 비해 매우 좋은 수치예요. 정말 미친 듯이 효율적인 차입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 차로 이렇게 좋은 주행 거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아직 이 차로 장거리 주행 테스트를 해볼 기회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걸 해볼 계획입니다. 정말로 꼭 이 차의 주행 테스트를 해볼 생각이에요. 이 차 말고 롱레인지 모델로요. 그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여기서도 이런 상황이네요. 여기서는 신호등과 버튼 등 모든 게 갖춰진 교차로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영원히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마치 이 영상의 마지막에 제가 테스트 해보고 싶은 건, 차가 과연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오늘 영상을 다 찍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차가 스스로 주차할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보고 싶어요. 아시죠? 다른 차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 차가 스스로 주차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 이해하시죠? 얼마나 쉬운지 보세요. 카메라를 활성화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차가 아주 낮아서 시야가 좋긴 한데 지나가고 나면 괜찮아요. 좋아요. 이제 차가 주차할 수 있는지 볼까요? 바닥에 그어진 선 사이에만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오! 이거 보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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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차가 바닥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말도 안 돼, 진짜. 오, 이거 좀 보세요. 이거 미쳤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뭐라고요? 차가 정말 적어요. BMW도 할 수 있고, 며칠 전에 테스트한 닛산도 할 수 있지만, 많은 차들이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모든 주차 공간을 보여주고, 어디에 주차할지 직접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정답은 이 차가 차선 사이에도 주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선택 누르고 시작 누르고, 제가 실수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시 여기로 가서 이걸 확장하고 주차 모드로 놓고 주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정말 선명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카메라도 활성화해서 제대로 주차하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와, 진짜 반했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도 이 기능 갖고 싶어요. 지금 당장 있었으면 좋겠네요. 뒤로 조금 넘어가더니 앞으로 가서 주차하네요. 연비도 환상적이에요. 우리가 197을 찍었는데 정말 빠르게 달렸으니까 이 정도면 정상이에요. 얼마나 예쁜지 보세요. 휠이 정말 멋져요. 휠도 마음에 들고 앞부분이랑 범퍼도 정말 예쁘네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 유용한 얻으셨길 바랍니다. 최대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다루려고
노력했어요. 또한 교통규칙과 다른 운전자들을 존중하기 위해 제한 속도 내에서 운전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트랙에 가서 트랙 모드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이런 스포티한 차를 원하는 사람들의 90%에게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퍼포먼스가 미쳤어요. 정말 재미있는 차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핸들링도 훌륭해요. 핸들링이 더 좋아졌고 완벽한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0에서 100까지 가속하는 모습도 보셨죠? 지면을 꽉 잡는 느낌이 정말 대단했어요. 서스펜션도 마음에 들어요.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훨씬 좋아졌고 컴포트와 스포츠 모드의 차이도 정말 마음에 듭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스티어링은요? 네, 정말 직관적이고 훌륭해요. 게다가 방음도 훨씬 좋아졌어요. 정말 슈퍼카입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를 시승해보고 싶으시거나 다른 테슬라 신차를 시승해보고 싶으시다면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게요. 시승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QR코드를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만약 휴대폰으로 이 영상을 TV나 컴퓨터 화면에서 보고 계시다면 시승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추천드려요. 직접 그 차들을 보러 가보세요. 지금 전기차나 다른 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테슬라를 시승해보시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같은 차량의 실내와 외관을 다루는 전체 리뷰에서는 기술적인 정보와 변경된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